당시 광주의 참상을 담은 미공개 영상이 38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70분 남짓한 영상 속에는 광주 시민들의 피와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맞춰 여러 단체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치 참여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집단 민원의 성격도 있습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울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선체를 조금 들어올리는 최종 시험에서 좌현 부분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광주 광산구 집단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공동상해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당시 12일간에 걸쳐 광주의 참상을 담은 새로운 영상 기록물이 38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흑백 영상에는 소리가 들어있진 않지만 당시 희생자들의 모습과 함께 살아남은 자의 피와 눈물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집단 발포 직전의 광주 금남로. 무장한 계엄군 공수부대와 시민들이 대치한 삼엄한 상황에 당시 가두방송을 하던 전옥주 씨가 보입니다. 그 뒤 카메라는 총탄에 희생된 사망자를 비춰주며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을 담아냈습니다. 광주 시내 병원 안에는 차마 볼 수 없어 태극기로 덮어둔 시신과 피로 물든 희생자들이 즐비합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치료를 받는 시민과 헌혈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진으로만 존재했던 5월 30일 망월묘역에서 시신을 안장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화물차 짐칸에 실려온 관들, 그리고 상복을 입은 아이와 여성 등 유족들의 처연한 모습이 소리 없는 화면 속에 비명처럼 남았습니다. 아들 찾으러 댕겨서 막 송장을 넘어서 놓고 막 댕겨갖고 병원에 함께 땅바닥에 누웠는데 전기줄 달아는 놈만 했더만 여기 총요리 맞아갖고. 이 16mm 흑백 무성 필름은 72분 분량입니다. 1980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12일 동안의 광주의 상황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5.18 기록관은 지난 3월 한 수집가로부터 영상을 입수한 뒤 디지털로 복원해냈습니다. 당시 활동했던 시민들뿐만 아니라 계엄군이 광주를 어떻게 처음부터 진압하고 정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18 기록관은 이달 말까지 이 영상을 공개 상영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장소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신군부의 포갑은 프로야구사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80년대 프로야구를 주름잡았던 해태 타이거즈는 20년 가까이 5월 18일엔 광주 홈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동요를 두려워한 신군부가 이렇게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997년 한국 시리즈에서 김상진 선수의 완투승으로 9번째 우승을 확정지은 해태 타이거즈. 80년대부터 왕조를 구축해 프로야구를 호령했지만 해태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82년 프로야구 출범 때부터 99년까지 5월 18일에는 단 한 번도 홈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에 모인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두려워한 군부 정권이 광주 홈경기를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86년 5월 18일 광주에서 예정돼 있던 홈경기를 전주로 바꾸고 심판에게도 경기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 내렸습니다. 원정 경기를 치러야 했던 타이거즈 선수들은 이날만큼은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울분을 풀어줘야 한다고 다짐했고 18년 동안 5월 18일에 진행된 11경기에서 9승 2패라는 8할이 넘는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그 경기를 꼭 이겨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민들의 한을 그 운동장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들을 선수들이 남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80년대 해태 타이거즈가 겪었던 아픔처럼 당시의 슬픔과 상처를 통해 5월 항쟁의 진실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5.18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5.18 당시의 생생한 어떤 참혹상을 많은 시민들이 알게 하고 그리고 5.18의 왜곡된 진실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기획을 했습니다. 흰치페터를 광주로 태우고 온 택시운전사 김사복 씨의 개인사도 처음으로 공개되는 전시회는 23개의 박리학이라는 주제로 5월 광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맞춰 여러 단체들이 정책 제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집단 민원의 성격도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청년 세대 노동조합인 청년 유니온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청년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년이 함께 만드는 존중사회, 노동존중사회, 우리의 일터에 변화를 일으킬 청년 정책 19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엔 청년 알바 임금체불 긴급 지원과 건강검진 지원,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 도입 등 청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청년 유니온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설문 대상은 전국에서 160명에 불과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경제단체들도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11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1순위로 꼽힌 과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개선해 주기 바라는 기업 애로사항 개선 과제들입니다. 앞서 문화단체와 복지단체 등도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여러 정책을 제안하며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제안들은 정치 참여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지원 요구를 위주로 한 정책 제안은 집단 민원의 성격을 띤 경우가 있고 투표권을 무기로 후보들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자칫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선체를 40도까지 들어올리는 최종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치고 내일 오전 9시부터 선체 바로 세우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1년이 넘도록 목포 신항에 누워있던 세월호가 땅에서 처음으로 떨어지는 순간 어젯밤부터 목포 신항을 찾아 마음을 졸였던 유가족들에게서는 한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직립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최종 시험. 1시간 20여 분 만에 선체는 1000톤짜리 크레인의 힘으로 40도까지 안정적으로 들렸습니다. 오전 7시부터 진행됐던 첫 번째 시험은 크레인에 걸린 쇠줄이 선체와 맞닿으면서 한 차례 중단됐고 일부 외판을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와이어가 절단된다거나 선체가 뒤틀린다거나 그런 손상의 우려가 있었죠. 이제 그런 간섭 현상을 처음에 경험하다가 그것을 이제 한 1시간 반 만에 해결했고. 선체를 40도까지 들어올리는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바닥과 맞붙어 있던 좌현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좌현과 지지대 모두 심하게 부식됐고 시험 과정에서 일부 구조물들이 떨어지거나 내부에서 물체들이 이동하며 둔탁한 굉음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해경이 와서 유리 깬다고 했지만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모습이 생각나죠. 차마 아빠들은 내색은 안 해도 속은 굉장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선체가 지상에서 살짝 들린 상태인 4도까지 내려놓고 내일 오전 9시부터 선체 직립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버섯 재배사를 짓는 문제를 두고 수년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버섯 재배사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반이 노인인 주민 3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찬방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진입하려는 공사 인부들과 대치 상태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 4년 전 주민 반대로 중단됐던 버섯 재배사 건립 공사가 최근 재개되면서 다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버섯 재배사가 실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한다 했으면은 저희들이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뭐다 했든지 자세히 할 거인데 버섯 재배라고 마을을 그렇게 기만을 했어요. 마을 한가운데 그것도 민가와 맞닿은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주민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왜 군청에서 이렇게 허가를 이렇게 해서도 뻔히 태양광을 발전 시설로 이렇게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제의를 못 해주는가. 사업자 측은 이전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로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을 고려해 버섯 재배사로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지금 태양광을 아예 계획도 없고 아무 지금 실체도 없습니다. 허가도 없고. 주민들은 그러나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사업자 측에서 버섯 재배사를 짓고 나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할 경우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창고나 축사, 버섯 재배사 등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할 경우 민가와 거리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광산구 집단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공동상해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로 31살 박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폭행에 가담한 박 씨 일행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박 씨 일행이 돌을 든 사실은 확인됐지만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내리치지 않았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증거도 찾지 못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산학연 전문가 등 120여 명으로 구성됐고 광주가 지속가능한 미래형 문화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CT연구원을 광주에 유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CT연구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사업입니다.